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테슬라 주식이 좀 내렸죠. 일론 머스크의 트윗 영향도 있겠죠. 이제 자기 주식을 좀 판다고 하니까 대주주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뭐 나름 선방했죠. 이거 갖고 많이 내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달 전 가격을 보면은 이게 한 달 전에 800불 하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린 거는 뭐 크게 그렇게 뭐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주식들을 보면 다 미쳤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게 굉장히 안전한 주식으로 보이는데, 루시드도 오늘 한 10% 가까이 올라서 45불을 돌파했고, 한 달간 많이 올랐네요, 루시드. 거기다가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갱신했죠. 그러니까 다 오르다 보니까 이 테슬라가 그냥 별로 이렇게 안 오른 것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요즘 다들 미쳐서 이렇게 날뛰다 보니까 이 테슬라 주식이 굉장히 안전해 보이는, 참 그런 착시 효과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이런 거침없는 등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슬라가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테슬라 많이 오른 겁니다. 한 달에 50%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른 회사들 주식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그러니까 중립적인 자세를 좀 취하죠. 좋은 면도 얘기하지만 나쁜 면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양산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도 하도 지겹게 얘기를 해서 다 잘 아실 거라고 합니다. 짐 크래머가 이제 다른 경쟁사인 루시드 말고 이제 리비안도 있죠. 좀 요즘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리비안에 대해서 굉장히 스캡티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차라리 리비안이 갔느니, 그게 넥스 테슬라라니 차라리 포드를 사라, 기존 회사들을 사라, 뭐 이런 얘기를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짐 크래머는 원래 테슬라한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채널을 중간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자꾸 제가 리마인드를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테슬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델 3를 2019년에 사고 주식을 사게 된 거는 양산이 딱 터지는 시점에서 들어갔지, 아직 1년에 1000대도 못 만드는,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도 뭐 달에 지금 뭐 한 100대? 200대 만드나요? 이런 회사에 조금 위험한데, 뭐 물론 테슬라도 했으니까 얘네도 할 거다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은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번 양산에 성공했으니까 다른 회사도 할 거다라는 거는 전혀 통용되지 않습니다. 양산은 그만큼 어렵고 각 회사마다 서플라이 체인과 모든 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운도 따라야 됩니다. 정말 엄청난 진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서 여전히, 그러니까 주식 오르고 내리는 게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계속 리비안에 좀 끌렸던 이유는, 요즘 가족들이 좀 이렇게 왕래가 좀 이제 코비드가 좀 낮아지고 좀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모델 Y 갖고 이게 힘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처음으로 이렇게 그로서리 가서 장을 왕창 봐보고 이랬더니, 그 큰 모델 Y의 카고가 다 차는 모습을, 옛날엔 제가 영상에다 모델 3도 상당량을 실을 수 있다 이랬는데, 이제 모델 Y도 안 되는, 이제 아이도 있고 가족이 늘다 보니까 자연스레 미국에서 왜 밴을 가족마다 한 대씩은 꼭 운영하는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SUV가 아니라 밴을 찾는, 저도 어쩔 수 없는 미국의 그런 그냥 티피컬한 하우스홀드의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제 성격상 내연기관을 살 수는 없고 더 큰 전기차 이제 눈이 막 가는데, 모델 X는 아시다시피 너무 비쌉니다. 제가 아직 심리적으로 10만 불을 넘는, 그러니까 1억을 훌쩍 넘는 차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전기차를 타겟팅 하시는 분들이, 그 루시드 CEO 피러도 얘기했지만 7만 불에서 한 10만 불, 그 사이? 좀 더 범위를 넓히면 한 6만 불? 거기가 아주 스위스팟이긴 한 것 같습니다. 거길 노리는, 제 주변 지인들도 물어봐도 거길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델 X는 이미 그 범주를 넘어버렸죠. 테슬라가 이제는
차량 가격도 만만치가 않은. 근데 루시드를 보면 이게 지금 트럭이 아니라 그걸 베이스로 이제 SUV를 내놓는 R1S입니다. 근데 풀 사이즈죠, 거의. 뒤에 7인승을 여유롭게 이제 넉넉히 앉을 수 있는 그런 컨피규레이션에다가 가격이 착합니다. 내년부터 딜리버리를 한다고 하는데 뭐 이거 믿을 수는 없죠. 근데 가격이 7만 불부터 스타트합니다. 그리고 파인 프린트를 받는데 텍스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텍스 크레딧이 현재 있는 텍스 크레딧만 적용되더라도 뭐 제가 얘기했듯이 주정부의 그런 타이트한 가격 정책을 제외하더라도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정된 법안에서도 SUV는 요기죠. 딱 여기가 경계죠. 아마 그것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변동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거의 6만 불 초반대에 살 수 있습니다. 모델 Y보다 좀 더 크고요. 근데 주행거리 비슷하고 물론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검증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이 가격이 여기가 지금 볼륨 프로덕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갖는 요 가격대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리비안이 가성비가 일단 이렇게 나와준다면은 근데 아직 보장을 못하죠 지금. 근데 나와준다라면 가성비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길이 가서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으나 저도 짐 크레머랑 똑같습니다. 짐 크레머가 테슬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건 이제 양산되고 좀 더 짐 크레머는 아무래도 많은 자산을 가졌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이야기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분 가진 게 많으시니까. 그렇지만 제 그런 투자 철학이나 보는 시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대로고요. 단지 이제 주변 일부 정보를 받으셔서 그런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저 나오는 가격이나 리비안에 있어서 가성비가 보여서 저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만 해준다면 의외로 테슬라보다 가성비를 보여주는 전기차가 이제 슬슬 보이긴 하는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산 오늘은 이 양산을 또 얘기 계속 하는데 테슬라가 이제 미쳤죠. 중국에서 이제 한 5만 4천 대? 지난달에 아마 5만 대 또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안정적으로 상하이에서 5만 대 이상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은 이미 페이즈가 지금 프레몬트나 상하이나 달마다 이렇게 계속 생산을 해준다면은 트렌드는 뭐 내년에는 100만 대는 뭐 가뿐히 넘길 거고요. 뭐 200만 대는 충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텍사스나 베를린 공장이 제대로만 돌아준다라면은 이건 생각보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나 기존에 보수적으로 보던 시각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기가 상하이 한 40만 대, 50만 대인데 지금 달 5만 대 이상을 아주 여유롭게 뽑아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러면 언론이 지금 계속 일론 머스크의 트윗으로 이제 주식 파는 걸 갖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뭐 중국 내에서 세일이 줄었다. 왜냐면 이번에는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과거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수출한 물량이 없을 때도 있고 확 할 때도 있고 이거는 뭐 누누이 지겹도록 얘기하지만 수요가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이나 판매량이 이게 등락을 계속 하는 이유가 얼만큼 만드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연말에 아마 유럽에 이런 대기 수요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잠재워야 되는 그런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정적으로 만들었다. 근데 또 이걸 비판적으로 보려면 조금 줄은 거 아니야? 뭐 칩 쇼리지나 그런 영향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줄은 영향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이 선을 지킨다라는 게 엄청 대단한 것 같고요. 왜냐면 과거에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거 어쩌다 넘은 거 아니냐 뭐 이제 쇼리지를 맞아서 내려갈 확률이 높다 그러는데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게 생산량에 있어서는 정말 전무후무한 양산에 제대로 성공한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대에서 또 400만 대 가는 얘기는 다르거든요. 거기서 저는 진통이 한 번 오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했던 혁신들 잘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루시드에 대해서 약간 그 비판적인 거는
생산 방식이 좀 달라야 되는데 지금 공장에 있는 인원들들, 매니저들이나 디렉터급들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좀 부정적으로 보는 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주행거리라든지 배터리의 그런 패키징, 그리고 모터의 효율성, 기술은 대단합니다. 근데 양산이 만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빨랐죠. 제가 어제 이 테슬라 세미를 얘기했었는데 이걸 좀 더 부각시켜서 얘기를 할 걸 그랬나. 뭐 레딧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런 귀동량 뭐 카더라들이 있어서 그냥 너무 듣는 얘기로만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주길 바랬는데 테슬라 세미의 딜리버리 소식이 슬슬 들립니다. 아까 그 짐 크래머 얘기도 있었죠. 그 방송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제 펩시의 CEO가 인도를 받는다고 슬쩍 흘리더라고요. 세미가 나오나? 근데 분명히 일론 머스크는 더 늦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상황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좀 촉박합니다. 어제 주요 얘기했던 게 그런 자율주행 트럭, 그게 지금 굉장히 촉박한데요, 상황이. 참고로 트위터에 보면은 이런 세미를 위한 메가 차저의 어떤 레이아웃이나 이런 테스트를 하는 게 여전히 계속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레이아웃을 잘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전기차 충전은 이렇게 정말 주유소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이게 V3 슈퍼차저의 케이블 값도 만만치 않아서 그 레이아웃도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슈퍼차저를 오픈해 봤더니 이 케이블 길이랑 이게 테슬라 차에만 딱 옵티마이즈 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충전구가 다 테슬라 같이 다 똑같이 있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오픈했는데 요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 큰 세미 클래스 A 트레일러에 맞게, 트럭에 맞게 지금 이런 레이아웃도 잘 이제 주차가 아닌 이제 레일 형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트럭은 그게 그 큰 트럭이 그 슈퍼차저의 그 케이블이 닿겠죠?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요즘 V3 슈퍼차저 그 랭스가 이게 길이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 케이블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발열 때문에 그 열 관리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압으로 이렇게 넣는 그 케이블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사이버 트럭도 슈퍼차저를 잘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트럭 얘기로 돌아와서 왜 일부 지금 이게 급박하게 테슬라가 압박을 받고 있냐면은 아마 대량 생산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맞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라든지 4680 파일럿으로 생산하는 배터리와 세미 트럭을 인도하려는 이유가 생각보다 여기 지금 자율주행 트럭이 빨리 올 것 같다라는 의견이 꽤 많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게. 그렇다고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고요. 근데 상당 구간 자율주행 구간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지금 물류 대란입니다. 대란, 미국이. 이게 지금 어제 얘기했듯이 이제 트러커가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기사에서 나오는 요 American Transportation Research Institute에서 나온 요런 보고서들, 논문들 이런 것들에서 지금 다 이렇게 종합해서 이 기사가 난 건데 이걸 보면은 심각합니다. 심각한. 그래서 주요 피겨들 보면은 앞으로 2030년까지 드라이버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명을 돌파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도 고려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게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요 보고서들 보면은 내부 물류의 70%가 이런 클래스 A 트럭으로 움직입니다. 상당하죠. 이거 기차가 많이 안 차지한다는 게 의외였는데, 근데 기차에 한번 실어보내려면 뭐 이제 대량이라든지 그런 물류 조절이 아마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이즈가 아마 클래스 A 트럭에 딱 최적화된 게 아닌가. 컨테이너 이제 몇 개 정도. 이 지금 드라이버 부족 사태가 미국 내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이나 이런 데는 다른 이제 유럽 국가에서는 요소수 문제인데 여기는 정말 인력난이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이 임금을 올려라.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니까 일이 너무 고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좀 약하다라는 평을 받을 수도 있긴 한데 다 또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나름의 여러 가지 다른 사정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불러다가 이제 넣으면 되는데 요즘 그게 쉽지가 않죠.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거 함부로 열었다가는 요즘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별로 없죠. 이건 뭐 예상된 수순인데 그렇다고 제가 뭐 또 이러면 또 트럼프 이게 지지자로 오인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장점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하면 트럼프 지지자로 오인받고 바이든 대통령을 좀 좋게 본 얘기도 하면은 바이든 민주당 쪽이냐는 댓글도 좀 봤습니다. 이게 일부만 보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는 늘 관전자입니다. 누가 되든지 예, 현 상황을 타개하기는 예, 쉬워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갑니다. 지금 회사들은 무한정 임금을 올려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하기에는 정치적으로 그 문호가 확 열어지지도 않고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한 대안이 지금 자율주행 트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지금 투심플이라는 회사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죠. 이거 주식 거래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UPS랑 협업해서 지금 보고서들을 보면은 fuel saving도 크고 전동화가 되게 되면 더 클 겁니다. 거기다가 전기차는 메인테넌스가 훨씬 싸죠.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예, 무려 반토막을 낼 수 있는. 근데 완벽한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건 사람을 나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도 바가 좀 낮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미국의 주요 고속도로인 I-10입니다. 무려 거의 4,000km에 육박하는 미국의 물류의 한 축 중 하나인데요. 이게 LA에서 시작해서 이제 플로리다 쪽까지 연결하는 보면 이거 상당량 길이가 텍사스 서부의 사막이라든지 예, 그냥 한적한 도로를 굉장히 길게 갑니다. 물론 대도시는 번잡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이 타야 되지만 상당량의 거리를 그냥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율주행 측면에 좀 허가를 해주려는 그런 이제 기조가 어제에 이어서 근데 지금 결론은 지금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인력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러다가는 물류가 스탑되겠다라는 위기감 그냥 상황까지 겹쳐져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거를 밀어붙이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여기다 지금 발을 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경쟁사한테 놓칠 여력이 있죠. 지금 급하게 가는 회사들은 전동화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디젤 트럭이어도 이거를 좀 미리 기술을 접목시켜서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율주행 트럭이 빨리 올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이런 물류 대란, 상황 촉발, 그리고 드라이버 수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지금 기술의 힘을 빌려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구간 한정이라도 자율주행 트럭을 지금 굉장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